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과거에 만났던 정말 소름 끼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치부가 공개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 남자의 실체를 밝히고 이와 유사한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카페 알바를 할 때 시작되었으니 아마 201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주말에는 카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신명훈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남자는 주말마다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종일 책을 읽던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니 너무 당혹스러웠고 저는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카페에 찾아와 저에게 말을 걸었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자꾸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갔고 결국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당시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어쨌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니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가 일방적으로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학생 신분인데다 카페 월급이라고 해봐야 용돈밖에 안 되는 정도라 남자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를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본인도 알겠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은정아, 오빠 믿고 6개월만 기다려줄 수 있어? 남자친구의 말뜻은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남자친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고 미안하기만 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반년 정도 지난 뒤 좋은 소식이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약속대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공항에서 출입국 사무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했고 하는 일은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고 때마침 저도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한 탓에 전처럼 금전적인 걱정은 조금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트러블 없이 연애를 하다가 만난 지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쯤 남자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예전처럼 평일에는 만나지 못하고 주로 주말 데이트를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바쁘다는 이유로 데이트는커녕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겨우 시간을 내서 가끔 만나더라도 남자친구는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고 저를 만나는 것조차 귀찮은 듯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연애 상담을 했었는데 친구의 말은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과 달라진 남자친구를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만약 친구 말이 맞다면 미련 없이 그냥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렸죠.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고 그 결과는 이러했었습니다. 은정아, 오빠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나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 여자는 무슨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제 물음에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니까 괜히 혼자서 의심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잘 만나고 있었고, 거진 한 달이 더 지난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은정아, 내가 다니는 단골 마사지숍 알지? 나 오늘 거기서 너 남자친구랑 똑같은 사람을 봤거든? 친구의 말은 자주 다니던 단골 마사지숍에서 제 남자친구를 봤다는 말이었는데, 그 시간에는 공항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라 남자친구가 마사지숍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단순 오해일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마사지숍이 불법도 아니니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렸죠. 하지만 그건 사건의 일부분이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의 소름 끼치는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과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정아, 오빠가 일이 좀 생겨서 휴가를 썼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조금만 신세 좀 질게. 무슨 일인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집안 사정 때문에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그래? 뭐 많이 안 좋은 일이야? 아, 진짜 그만 좀 물어. 그냥 며칠만 지내다 갈게.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저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방에 갇혀 종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사 2분이 집으로 찾아왔었죠. 신명훈 씨,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같이 좀 가시죠. 남자친구는 모든 걸 체념한 표정이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형사님이 그냥 흘리는 말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순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 아가씨, 공무원 사칭하는 저런 인간이랑 잘못 엮이면 진짜 큰일 나요. 저놈이 연락하는 여자만 수십 명이고 아가씨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말과 함께 형사님은 차를 타고 가버렸고, 그 후로 남자친구의 소식은 2번 다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만 하면서 지내다가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 겸 친구가 다니던 단골 마사지숍에 가게 됐고, 조격을 하면서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의 직업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마사지숍 사장님께서 본인이 겪은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한 달 전쯤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불시에 마사지숍에 찾아왔고, 그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여성 중 일부가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러 들렀답니다. 그런데 푸엉이라는 베트남 직원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고, 사장님조차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베트남 직원은 출입국 직원과 같이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되었다는데, 그 후 사장님은 다른 베트남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푸엉의 소식이었는데, 푸엉은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결국 사망을 했다는 끔찍한 이야기였답니다. 사장님은 그 직원에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더니 베트남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서 푸엉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출입국 직원을 사칭한 성매매 브로커였고, 불법 체류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베트남 여성들은 물론 빚이 있는 한국 여성들까지 거래하는 끔찍한 놈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있냐고
이 사람이 사칭범이라며 오히려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기하면서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남자친구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됐고,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차 공항 출입국 사무소까지 찾아가 신명훈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근무를 했었는지 물어보고 다녔지만 역시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그 남자는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아직도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름은 신명훈, 실제 본명이고 키는 170 초반, 선하게 생긴 외모에 옷은 셔츠를 자주 입고 다니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이 남자를 어디선가 보신다면 필히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